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연준이 잘 먹으라고 구첩반상을 차려줬는데 수저가 없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미국 연준의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뉴스가 하루 종일 수십 차례나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 회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드디어 그 연준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책의 변화는 없었고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나왔었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애석하게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에서 7%로 또 높였습니다. 또 높이고 그리고 물가 전망치는 2.4에서 3.4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높였죠. 네. 그리고 실업률은 4.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중요했는데 뉴스에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는 사실 볼 거 없고요. 그 연준 의장이 얘기한 인터뷰 내용만 잘 보면 되거든요. 네. 일단 어제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백신의 접종 때문에 경제 회복이 아주 좋다. 하지만 상당한 진전이 나오진 않았다. 아직 멀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해서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나왔는데 점도표라는 게 그 연준 의원 18명들이 그 언제 금리를 올리는 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게 돼 있어요. 거기서 2023년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점을 찍은 사람이 18명 중에서 13명이었어요. 두 차례가 13명, 한 차례가 11명 정도였는데 그러면 원래 연준 의장이 기존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023년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1년이 앞당겨졌다. 그래서 매파 기조다. 뭐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많이 안 빠졌죠. 네. 많이 안 빠졌는데 빠지다가 연준 의장이 그 점도표에 대해서 아주 불확실한 지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이게 빠지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나스닥은 많이 회복했는데 다우존스는 그렇게 많이 회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했죠. 폭등. 네. 1.58까지 1.58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달러도 1% 넘게 올라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폭등했고 우리나라 환율이 어제 1116원이었는데 아침에 1133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환율하고 금리가 너무 크게 변했죠. 너무 크게 변했는데 주가가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근데 예상한 게 아니다.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그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발언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그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렇게 되고 나서 8월이나 9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이퍼링 내년 1월부터 해서 금리는 내후년에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금리를 그렇게 내후년으로 올리는 거는 전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죠. 네. 초과 지준 금리 인상했습니다. 0.1%였는데 0.15%로 인상했고요. 그리고 역레포라고 해서 역환매 조건부 채권 그 금리도 0.05로 올렸습니다. 네.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하는데 그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있는 잉여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연준의 회의 내용은 거의 뭐 생각한 대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준 의장이 아주 그 앞에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다가 정보를 줘가지고 이번에 딱 그렇게 맞게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금리가 많이 올랐고 환율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 좋은데 환율이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가버렸죠. 네. 그게 좀 안 좋은 점이죠.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연준 회의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딱 맞는 수준의 아주 좋은 내용을 발표를 해줬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시장은 이번 연준 회의 내용이 예상과 다르다고 매파기조라고 했습니다. 어제 달러가 많이 올랐는데 달러가 강세로 바뀐다면 이머징 국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신흥국들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어제 원자재 다 빠졌지 않습니까? 유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체하는 것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빠지면 어제 뭐 브라질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쪽도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쪽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일본만 좀 많이 빠졌고 다른 나라들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네. 대만은 올랐죠. 네.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가면 그 이머징 쪽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달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흥국들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갈 것이냐라는 게 문제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서 해외에 있는 돈들이 미국 쪽으로 몰리게 되면 미국 내에 돈이 달러가 넘치게 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그거를 연준이 지금 원하지는 않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달러를 끌어들이려고 달러 해외에 퍼져 있는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러를 강세로 바꾼다. 물론 뭐 달러로 지금 현재 강세로 바꿀 그런 의도는 없는데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연준의 의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걸 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환율은 많이 올랐지만 뭐 일시적이지 않을까. 예. 오늘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침에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팔았어요. 예. 8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8천억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수든 매도든 한계치가 8천억인데 그거 이상을 넘어서면 기조가 조금 바뀐다고 보는데 그게 넘어서지 않으면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8천억까지 매도를 했다가 4천억 정도로 줄였다가요. 2시 40분 정도 넘어가지고 갑자기 2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죠. 네. 근데 기간의 주식 매도는 이미 그 선물이 8천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매도가 한 상태에서 선물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도가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2시 40분 정도에 선물이 더 떨어지니까 매도가 더 나오니까 매도가 더 늘어나 버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조금 더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선물 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지만 매수를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일부 파는 거를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어제 전기전자에서 3천억 넘게 들어왔던 매수가 오늘 다 빠져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랐으니까. 예.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다 기술주 쪽으로 반도체 소재 쪽으로 배터리 소재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뭐 그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오늘 흐름은 조금 안 좋았다. 환율 때문에. 근데 이 2시 40분에 갑자기 환율이 잘 떨어지다가 1133원에서 1127원까지 잘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리도 그때 또 다시 갑자기 변했는데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약간 좀 애매하고 안 좋은데 이렇게 악재 같은 게 나오면 안 좋은데 전혀 상관없는 악재가 나왔죠. 네. 해킹 때문인지 아직 그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호주의 금융기관 거래소 그리고 홍콩의 거래소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접속이 안 됐어요. 2시 딱 40분 정도에. 예. 이게 또 해킹이다 뭐 이런
그런 게 또 퍼졌겠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거는 연준의 뭐 어떤 결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최근에 많이 나왔던 해킹 문제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지만 이게 좀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런 게 빠져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흐트리는 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일단 뭐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막 오후에 조금 흔들렸다. 네. 뭐 그렇지만 지금 당장 뭐 신흥국들한테서 돈이 빠져가지고 달러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과 금리가 너무 크게 올라서 시장이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오늘 외인의 주식 매도와 선물 매도로 하락이 더 커질까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중국 문제를 한번 또 보죠. 중국이 어제 오후 4시에 중국의 그 경제 지표가 나왔어요. 뭐 어제 댓글에도 있었지만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이전에 17%였는데 이게 12%로 줄었어요. 지금 보면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점에서 떨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죠. 예, 외국인 직접 투자마저도 감소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다만 대출은 증가했는데 경제 지표들은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줄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어제 브라질이 금리를 올렸는데 4.25입니다, 지금. 예. 올해 3월 달에 2%였어요. 근데 지금 4.25예요. 3개월 만에. 0.75를 3번씩 올렸어요. 3번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올렸고, 그리고 JP 모간이 어제 오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에 만장일치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이상하게 지금 그 달러가 올라가고 이 신흥국들한테서 돈이 빠져가지고 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기술 섹터를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뉴스 중에서 어제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근데 전략적 안정 공동성명에 서명을 했어요. 네. 뭐 크게 서로 싸우지 않고 뭐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또 보니까 바이든이 시진핑은 오래된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정상회담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바이든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또 미중 관계 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네. 그리고 영국이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과 LG와 접촉하고 있다. SK는 아니고 접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삼성과 LG 쪽에서는 아직 뭐 정해진 거 없고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GM도 어저께 나왔었는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투자하는 금액이 원래 200억 달러였는데 그거를 350억 달러로 늘리겠다. 포드가 300억 달러 투자한다니까 또 GM이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GM의 1분기 세전 이익이 원래 55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지금 어제 나온 거 보니까 85억에서 95억 달러 정도로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하반기에는 비용이 30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 반도체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 뭐 오늘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기술 섹터를 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소재를 샀다라는 겁니다. 소재.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경기가 회복할 때, 그리고 그 산업이 가장 크게 상승할 때 초기에 제일 많이 사는 게 소재예요. 근데 반도체 소재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이게 매우 비싼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OLED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회사 하나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 회사에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1,000억도 안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소재를 산다라는 거죠. 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그런 소재, 정밀화학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외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건설사 뭐 이런 거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건설만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오늘 아침에는 안 오르다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도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좀 최근에 뉴스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지금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회사의 주식들이 싼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비싼 상태인데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매도 대상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를 안 하고 그쪽을 더 산다는 얘기죠. 네. 오늘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회사 하나에 그 외국인 매수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아주 작은 회사인데, 네. 그런 걸 보면 오늘 그 외국인들의 매수는 거의 뭐 작정하고, 예, 달려들듯이 그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가치주,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방역이 해제가 되면 수혜를 받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기술주가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금리나 테이퍼링 이런 거 지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음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는 아주 멀리 있잖아요. 내후년인데 이걸 뭐 지금 갖고 와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초과지중 금리 이게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기술주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먼저 소재를 보고 그 다음에 장비 부품 따라가겠죠. 네. 그런 쪽으로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준의 결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저는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2시 40분에 네, 안타까운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뭐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고 매일매일 이제는 편안하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을 또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